작지만 큰 거인 한강 물살리기 운동본부 이화영 총재를 모셨습니다. 양평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모텔이니 거기다 요양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 오염된 정말이자면 그 악취된 물들이 그냥 한강으로 다 들어갑니다. 영등포 그 물레동 일대이더라고요. 거기가 일대가 중공업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기름으로 다 쩔어 있어요. 단속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게 해야 없습니까? 됩니다. 이렇게 능글능글하게 기름 덩어리가 다 있어요. 그걸 감춘이라고.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이렇게 방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고, 그렇다고 하면은 한강 물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그런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해결은 아니더라도 어떤 뭐 방향이라도 좀 있으신가 해서요. 저는 무조건 폐기물은 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태운다는 건 또 저기 그 공기 질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그 다이옥신이라는 게 예. 그게 이제 열도에 따라서 네.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좀 이제 그 경유값이 싼데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그거를 좀 들이태웠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1800도, 1600도만 태워도 다이옥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이 환경에 대해 전문한다면 저는 모든 생활에 대해서는 다 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조님들이 보면 마당을 청소를 하고 예. 딱 이렇게 한 쪽에서 태워요. 예. 그 재를. 그래서 그 재를 어디다 버려요? 아궁에다 갖다 퍼요. 그러면 엄마는 아궁에서 밥을하고 그 재를 퍼서 이제 거름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1년 후에 그거를 밭으로 가서 거름을 써요. 그러면 그 시절에는 아무리 뭐해도 이 쓰레기가 이렇게 남루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태워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게 그 유행병에 걸렸잖아요. 코로나. 예, 예. 거기에 3년을 보니 음식물이 집에 남아나질 않아요. 왜? 가족들이 못 나가고 다 뭉쳐 사니까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물은 업자들이 망했어요. 이게 1년에 이걸 경험을 봐도 이 코로나 때문에 나는 엄청난 지금 학식을 얻었거든요. 그게 당연히 먹어서 소화시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거를 다 남기고 또 버리고 또 그냥 쉽게 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퇴색이 되고 퇴체가 되고 계속 쌓이게 되고 그리고 물이나 음식은 쌓여놓으면은 자기 스스로 열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썩게 되고 부패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도 흘러가지 않거나 이게 교류가 되지 않으면 물도 썩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한강에 분명히 녹조가 옵니다 했더니 녹조가 뭡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어른들인데도. 근데 그 시절에는 녹조가 한 번도 안 왔었어요, 한강에. 근데 내가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 한강물이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부글부글 고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바닷물에서 여기가 하류 상류거든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 여기가 상류 하류가 연결된 걸 전혀 몰라요.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거기에 바다가 이미 열을 먹어서 올라오니까 한강에 물이 부글부글 고이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시절에 얘기를 했는데 그의 녹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강 뭐 고기들이 많이 죽고 그래서 숭어를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몇십 마대를 주워서 우리가 처리도 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원인적인 거를 해결해야 돼요. 원인. 바다에 폐기물도 많고 그리고 바다를 좀 우리가 막았잖아요. 농토를 만든 건 실수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물이라는 거는 자연에 왔다가 자연으로 가게 돌려주고 또 이제 우리 물레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제가 그 김포나 이렇게 외곽으로 가보면 아주 공장들을 이제는 좀 건강을 생각하면서 잘 지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데를 활성화시켜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왔다 가는 인생 한 번이에요. 두 번도 안 살아요. 근데 우리가 다 버렸어요. 우리 시대가.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 몇 년 전에 네. 그 시민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네, 많이 했어요. 예, 그 시민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실 때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한강이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잘 몰랐다고 한 분들이 사실도 많더라고요. 왜? 뭐 생활하다 바쁘고 한강이 턱 밑에서도
이렇게 학교하고 공부를 하니까 나와본 분이 많아요. 그 외에는 나와본 적도 없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역시 한강이 바로 근처가 있어도 이렇게 일이 없으면 안 가게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도 그 사생대를 열면서 아,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주민들이,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글을 다 모아서 그 책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다 학교로 전파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이 원고를 정말 이대로 편집을 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배포를 꼭 해서 지금이라도 분명히 살려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물이 좋은 물을 먹으면 인성도 착해지고 또 물이 좋으면 피도 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우리 지금 성폭력이니 애들이 막 이성을 잃으니 이런 문제도 해결됩니다. 저는 100% 환경에 다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또 환경 문제는 그 교육이 필요한데 네. 그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관심이라고 하는데 우리 총재님께서 이렇게 교육과 관심을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 그 환경운동 방향을 잡고 가시는 것을 보면서 진짜 훌륭하신 일을 젊어서부터 이렇게 쭉 해오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간 많은 그 활동을 하셨는데 그 활동을 하시면서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너무 힘들었던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많이 좀. 있죠. 예.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고 이제 내가 물레동에 어른들을 계몽을 시키려고 제가 상암 경기장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현장도 보여주고 했는데도 반은 감각이 와요. 근데 반응이 전혀 무감각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또 놀란 게 이게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일부러 무감각 할까? 그 정도예요.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또 환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때문에 산다고 지나가다 보면 뭐 시원한 물도 주고 커피도 좀 대접받고 또 그럴 때는 그 커피 한 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무한한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힘도 되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한 일을 벌써 이거 폐기물에 대해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지금 몸을 담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남자분들하고 막 이제 공무원들하고 맞섰을 때 명함 내놓으면 공무원들 명함을 틱 쳐버려. 뭔 여자가 이러고 다니냐고. 그 시절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분들이 공직에 나와서 아이고 나 이제 우리 회장님을 따라갈 수가 없네. 이제 이렇게 말할 때는 그래 지금은 내가 그렇지. 그래서 좀 포근함도 느끼고. 근데 이제 아마도 저는 이거를 계속 하다가 내 생을 마무리해야만이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하셔야 되고 또 오래오래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제가 그 총재님 그 사무실 방문했을 때 그 자명이라는 말을 봤습니다. 굉장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자명 그래서 혹시 스스로에게 명을 하는 것인지 한번 그 자명의 문구가 몇 개 있던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흘러가는 물을 이렇게 우물에서 떠서 마신 적 있죠. 수레박 띄워놓고. 그럼요. 우리는 그걸 그리워한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물을 손으로 떠마시자. 그 다음에 지금 물을 우리가 다 지금 의회적으로 뭐 자이든 타이든 의회든 지금 다 사 먹고 있고 그렇죠. 정수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물을 씻어 먹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씻어 먹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으면서도 물을 씻어 먹고 있는지는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을 씻어 먹지 않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물 색깔을 정말 파란색으로. 물의 본연의 색을 돌려주자. 네. 예.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부족한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자연은 후손으로부터 빌려 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10일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마시지 않고 3일 이상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버렸던 그 신념과 그 잘못된 가치가 우리 스스로가 자연을 파괴하면 얼마 후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박세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